안녕하세요. 산마입니다. 오늘은 돌을 평행하게 배치해서 어항을 꾸미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먼저 바닥재로 샌드를 깔아줍니다. 저는 소일보다 샌드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세팅 초기에 이끼를 컨트롤하기도 쉽고 어항을 리셋할 때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도 샌드를 깔면 어항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이 돌은 청룡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돌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돌의 방향이 보이시나요? 돌은 조명의 위치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어항에서 임의로 방향을 하나 정해 볼 겁니다. 저는 이 정도 각도가 좋겠네요. 그런데 돌이 너무 무거워서 세워도 금방 쓰러질 겁니다. 그럴 땐 작은 돌로 큰 돌의 아랫부분을 받쳐보세요. 지탱하는 부분 주변으로 바닥재를 덮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나중에 물을 채우면 바닥재가 더 단단해져서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보다 작은 돌을 주변으로 놓을 건데요. 큰 돌이 향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놓아주세요. 나머지 돌들도 같은 방향으로 주변에 놓아 보겠습니다. 돌의 크기도 다양할수록 좋은데요. 큰 돌을 하나 놓고 그 주변으로 작은 돌들을 놓거나 큰 돌을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배치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쪽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를 꾸며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오른쪽처럼 같은 방향으로 놓기만 하면 돼요. 산마형, 청룡석을 이렇게나 많이 넣으면 pH가 올라가지 않나요? 청룡석이 물의 pH를 올린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키우는 대부분의 열대어나 수초가 살 수 있는 pH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로 pH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럼 산마형, 바닥재를 샌드로만 쓰면 수초가 잘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소일과 비교했을 때 성장은 느릴 수 있지만 흔히 초보자 수초라고 불리잖아요. 양분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수초들은 열대어들의 배설물만으로도 수초 생장에 충분한 비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광합성만 잘 시켜준다면 샌드에서도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중간에 바닥 비료를 추가해 주셔도 좋고 처음부터 세팅할 때 소일을 깔고 그 위에 샌드를 덮어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열대어나 새우가 바닥을 건드리면서 소일이 올라오기도 할 거고요. 나중에 리셋할 때 바닥재가 섞이면 재사용은 어렵겠지요. 모든 돌의 배치가 끝났으면 다시 한번 방향이 일정한지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돌 부스러기를 주변에 뿌려서 낙석처럼 연출을 해줍니다. 너무 과하게 뿌리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이니까 주의해서 적당히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드스케이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을 채우기 전에 스프레이로 바닥재를 적셔줍니다.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물을 채울 때 바닥재들이 뜨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겁니다. 물을 너무 빨리 채우면 분진이 생기고 물이 탁해지니까요. 바닥재가 튀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물을 채워줍니다. 물을 반쯤 채웠으면 수초를 심어 볼게요. 여기에는 조직배양 수초를 사용했고 지금 보시는 수초의 이름은 헤어글라스 몬테비덴시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발리스네리아만큼 키우기 쉽지만 자랐을 때는 훨씬 고급진 느낌의 수초입니다. 심을 때는 이렇게 뭉탱이로 나눠서 심으셔도 되고 삶이 따분하시면 한쪽씩 모내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사용할 수초는 스트로징 레펜스라는 수초입니다. 이 수초 역시 키우기 쉬우면서도 이쁘기까지 합니다. 성장이 빠르지 않고 낮게 자라기 때문에 전중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잡초처럼 보이지만 과연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지막 수초는 미크란테문 몬테카를로입니다. 샌드는 물론 돌 위에서도 자라는 강력한 전경 수초입니다. 소일에 비하면 자라는 속도는 답답할 수 있지만 포인트 주기엔 좋습니다. 이제 물을 마저 채워주겠습니다.
키친타올이나 유막 제거기를 이용해서 부유물을 제거해줍니다.